기계류 등에서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자연물이고 건물은 우리 인간이 생산한 생산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단기, 짧은 기간에 토지의 공급을 늘려갈 수 있다, 없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 수요가 오늘 늘어났다고 내일이면 건물 한 채가 바로 올라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는 둘 다 어떻게 돼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서 거기에 따른 차익,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에 제한이 걸리면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거래되는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장기가 되면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건물은 늘릴 수 있잖아요. 지어서. 몇 년 지나면 건물 한 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준지대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지 간에 생산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익이 계속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단기에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장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가격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지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단계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준지대는 영구히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3번 물어봤어요. 그 중에 답으로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론의 포인트를 가지고 물어봐요. 준지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준지대의 성격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과목이 개론이 있고 민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40문항 주고 얘도 40문항 줘요. 1번부터 40번, 41번부터 80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80문항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100분을 줘요. 그죠? 그런데 80문항을 갖다가 마킹을 하려고 그러면 7분에서 8분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한 9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개론하고 민법이 있으면 어느 게 문제 풀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어요? 민법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90분 안에서 민법에게 50분을 주면 개론에 줄 수 있는 시간은 4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마킹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개론은 40문항을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분 안쪽에서 풀어야 돼요. 1분 안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포인트에 대한 거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시간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론에서 계산 문제 나올 때 계산 버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계산을 풀다 보면 잘못 휘말려가지고 문제 풀다가 답은 안 나오고 어떻게 돼요? 시간만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2.5점이고 이론도 2.5점이에요. 뒤로 가면은 간단한 문제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다 풀고 시간 남으면 계산 문제도 한번 해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8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80번까지. 나중에 민법 이거 개론 풀다가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민법 한 7, 8개 못 풀고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양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 풀어서. 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런 연습을 언제 해야 돼요? 월별 모의고사 볼 때 학원에서. 그때 해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론에서 이론에서 2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포인트만 알면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포인트조차도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째려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지 쳐다보고. 그리고 내년에 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성격대로 간다니까.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 급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문장을 끝까지 가지도 않고 자기가 피리어드를 자기가 찍는 거예요. 어? 할 수 있다? 아, 이게 반대로 해놨는데.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냥. 어? 자, 일단 지금 경제지대하고 전형 수입 배웠죠? 준지대 배웠죠? 기억에 남는 거. 뭔 말인지는 알겠다. 어? 이게 맹점이 또 뭐냐?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깔끔해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교실은 다시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우리는 반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겨울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응?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윤총하고 박천현은 아직 싱글이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다고 얘기해서. 여기는 남친이 있으니까 물어보긴 좀 그렇고. 뭐? 자, 총각은 관계없어. 총각, 야, 저기 처녀는 남친이 있으면 남친이 혹시 쫓아서 항의할 수 있으니까 물어볼 때 조심스러운데 총각은 뭘 네가 여친을 만들어 온다고 내가 못 물어볼 게 어디 있어? 올해 여기 저기 공부하는 애 중에서 저기 결혼할 애들 다 있었어. 다 있어도 내가 다 물어봤어. 저녁반에 하총각도 저기 내년이면 결혼한다고 그러지 뭐 또 식장 알아보러 다닌다고 막 그래서. 방종각이라고 있었는데 걔도 뭐 저기 날짜 잡아서 그거 한다고 막 그랬다고. 근데 걔네가 걔들 안 물어보냐? 다 물어보는 거야. 너는 열애가 없어. 나중에 모의고사 보더라도 너는 답안지 이름 써야 돼.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알려드리면 그 밑에 가면 지대결정이론이라고 있죠. 차액 지대설도 별표하셔야 되고 옆에 절대 지대설도 별표하셔야 되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위치지대라고 돼 있죠. 예, 그것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액지대라는 것도 있죠. 차액지대. 차액지대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차액지대라는 거는 요 차액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한다? 비옥도에서. 비옥도가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에 대한 대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옥도의 차이가 왜 나오겠어요? 비옥도의 차이가. 땅이 기름지거나 조금 덜 기름진 땅이 있죠? 왜 발생하겠어요? 자연물이니까. 자연물이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애와 그렇지 못한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제목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설명해 준다? 제목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 절대지대라고 돼 있죠? 왜 제목이 절대라고 그러겠어요? 제목이. 이거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있죠?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뭐겠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사유재산 제도예요.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해주지만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지대의 논리는 뭐냐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대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면은 땅이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뭐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료는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성립하고 어디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지대? 절대지대, 절대. 그러니까 번역물이니까 제목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소개해 준다? 제목에서. 기본적인 구조만 일단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뒤로 가게 되면 위치지대라고 돼 있죠? 취내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논리는, 친해이라는 사람은 지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인데
요게 일정하대요. 그 이게 뭐냐? 튀내는 사람은 토지의 비옥도는 다 똑같아요. 생산성의 크기는 똑같은데 왜 지배의 차이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수송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얘가 지대고요. 여기가 도심이고 이게 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심에 가까워지게 되면 무슨 비용이 적어지겠어요? 수송비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얘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지대가 토지 사용료가 비싼 곳에서는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에 대한 대가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곽을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될수록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죠. 그걸 우리가 용어적으로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조방적. 내 안으로 들어와서 면적을 적게 쓰고 우리가 그 활용하는 거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튀내내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 안에서는 무슨 이용? 말 그대로 도시적 같으면 건물이 고층화 된다는 얘기예요. 비싼 땅에서는. 그럼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이용? 그러면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가 제시가 돼야 한대요.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얘네 시험의 포인트예요. 이게 2번 냈어요. 누구의 이론이냐? 그 제목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박스 안에.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유형을 제시해줬다. 그러면 튀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지대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작물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시한 사람이 튀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돌아올 때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그러면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 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13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하단의 보충란에 거기 마찰비용이라고 있죠. 예, 용어상에서 별표를 해두세요. 가끔 하나씩 언급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배우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시험관 구조는